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끝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피해자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31살 전모 씨,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범행을 저질렀죠? 네, 전 씨는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고 또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소 열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의 옛 주거지 근처를 2차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7분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승하차 기록이 남지 않은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사실도 계획 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최소 징역 5년인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이 피해 장소인 서울 지하철역 신당역에는 추모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묵념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글을 적은 종이들을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네,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윤리위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은 3시간 정도 회의를 마친 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 안팎에선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원 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법원 소송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가수 박정훈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 3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에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병세가 악화해 그제밤 5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65년생인 박정훈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음악 활동을 위해 귀국한 뒤 1989년 데뷔했습니다. 특히 1992년 발표한 오늘 같은 밤이면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이어 먼 훗날에 그대만을 위한 사랑 등 히트곡을 남기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2년 7집 땡큐가 마지막 앨범이었는데요. 2017년엔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의 장례 절차를 위해 미국에 머물던 가족들이 어제 급히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빈소를 차린 뒤 모레 발인할 예정입니다. 네, 박정훈 씨의 별세 소식까지 오늘 아침 N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